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산과 연기 및 중화반응 세 번째 시간이죠. 중화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반응에 대해서 나왔어. 우리 앞에서 산에 대해서 배웠고 염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럼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액성이 중성이 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화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중화반응인데 누가 반응하냐면 산과 연기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물과 뭐를 생성하냐면 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열도 발생을 시켜요.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앞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HA라고 표시를 했어요. 염기는요, BOH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이온은요, 수소 이온 H 플러스랑 그리고 A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염기에서는요, B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 산의 공통적인 이온이 수소 이온이었고요. 염기의 공통적인 이온은 수산화이온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이온이 반응을 해서 뭘 만든다? 물을 만들어요. H2O라고 하는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요, 산에서 뭐가 남았다, 그지? 산에 음이온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염기에는 양이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양이온부터 적어야 되죠. BA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이라고 얘기를 해. 이 염은 물에 녹는 염과 물에 녹지 않는 염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더라. 이때 발생하는 이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한다? 그쵸.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서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 산과 연기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산의 뭐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합니다.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서 뭐를 만들어낸다고? 물을 만들어낸다.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래. 그래서 개수비는 1대1이다 라는 거 중요해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이고요. 그래서 물도 얼마? 1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 1대1 대 1로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혼합해용액의 액성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가장 자주 나오는 예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 책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나와 있어. 묽은 염산이니까 HCl 수용액은 AQ라고 보통 적어요. 아쿠아 수용액 AQ라고 적고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을 할 거야.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정리를 할게요.
자,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면은 우리는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알면 되죠. 여기에 수소이온 H 플러스랑 여기에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를 할 거고요. 여기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소이온,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뭐 만들어낸다고? 물 만들어낸다고. H2O, 액체, 리퀴드, 물 만들어낼 거고요. 자, 그리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반응을 해서 뭐 만들어낸다고? 염 만들어낸다 그랬다. 여기는 NaCl이고요. 얘는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염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중화열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물,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염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혼합용액의 액성 볼게요. 2번. 혼합용액의 액성인데 당연히 이 액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 중성, 염기성 세 가지였죠. 그쵸? 그래서 수소이온의 수가 당연히 수산화이온의 수보다 많으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남는 것은 누가 남아요? 수소이온이 남겠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남으니까 얘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소이온이 남아서 산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으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쵸?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띈다? 중성을 띈다라는 거. 이때 중성을 띠는 이 지점을 무슨 점이라고 해?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이 되는 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수소이온의 수보다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는 것이 누가 남는다?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이 남을 거예요. 수산화이온이 남을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성질을 띈다? 염기성을 띠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온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혼합용액의 액성을 결정을 하더라 라는 것들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기본적인 중화 반응에 대한 것들 봤고요. 자,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일단 중화점이라는 거 나와 있어. 첫 번째 중화점. 중성이 되는 지점입니다. 중성이 되는 지점. 그래서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을 해. 그래서 남은 게 없어. 모두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완결이 되는 이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뭘 볼 수 있냐면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수소이온의 수가 더 많으면 산성, 같으면
중성,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으면 염기성이니까 산, 중성, 염기에 따라서 지시하게 색깔이 변하겠죠. 자, 우리는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요시 그대로 두고요. 처음에 일정량의 묽은 염산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묽은 염산 HCl이 있을 거야. HCl을 일정량을 둘 거니까 수용액 일정량을 둘 거니까 얘 2로 둘게요. 뭐 이 정도 할게요. 2로 둘 거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NaOH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처음에는 하나도 안 넣고요. 1개 넣고요. 2개 넣고요. 3개 넣고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염산 수용액은 어떤 이온?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얘가 2로 일정하니까 얘 이온의 수도 그냥 2로 둘게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이온의 수가 2개씩 존재한다라고 둘 거고요. 자, 아래쪽에서 수산화나트륨에서 처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1개 있고요. 2개 있고요. 3개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반응을 할 거잖아. 누구와 누가 반응한다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누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겠죠. 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반응하는 거 2개, 0개니까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물이 하나도 안 만들어질 거야. 반응한 것도 없고요. 자, 두 번째 실험에선 얘 2개, 얘가 하나니까 얘 하나 모두 반응해서 다 반응해서 남은 거 없고요. 여기 2개 중에 하나가 반응해서 하나가 남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누가 남았다고? 수소이온이 남았잖아. 그래서 얘 여기도 수소이온이 남았어. 그치? 그래서 얘가 산성 될 거고요. 얘도 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산성 물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여기서 볼게요. 2개 다 반응해서 0, 2개 다 반응해서 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물이 2개 만들어지고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니까 둘 다 남은 게 없으니까 얘도 남은 것도 없고 얘도 남은 것도 없어요. 그죠? 둘 다 남은 것이 없으니까 얘는 중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중성이 된 이 지점이 무슨 점이 된다고요? 중성이 된 이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화점이 된 거죠. 중성이 된 이 지점이 중화점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수소가 모두 반응을 하고요. 수산화이온 3개 중에서 2개 반응해서 하나가 남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남아? 수산화이온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염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2개 만들어지더라.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산성일 때 지시하게 색 변화, 중성일 때 색깔 변화, 염기성일 때 색깔 변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시하게 대해서 배웠으니까 변화는 색깔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BTB 용액이다.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 봐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요. 이온수 변화 그래프라는 거 나와 있어요. 얘네들 그냥 되게 단순해. 4가지 이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4가지 이온이 있으니까 색깔을 하나만 더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염산을 일정하게 두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첨가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NaOH의 부피가 점점 커질 거야.
그래서 여기를 1로 둘 거고요. 여기를 2로 둘 거고 여기를 3으로 둘 거잖아. 0이고요. 그쵸? 이온수를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 이렇게 둡니다. 됐죠? 자, 처음에 염산만 있을 때 수소이온 빨간색으로 둘게요. 수소이온 빨간색. 그리고 염화이온을 흰색으로 둘게. 염화이온은 흰색. 염화이온은 흰색으로 둘 거야. 자, 그러면은 수소이온은 둘, 하나, 0, 0 이렇게 변해요. 둘, 하나, 0, 0 이렇게 변해요. 수산화이온하고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감소해서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누구였다? 수소이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빨간색이. 자, 그리고요. 염화이온은요. 반응하지 않는다. 둘 이렇게 해서 반응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난다. 얘가 염화이온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나트륨이온은 0, 1, 2, 3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넣을수록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트륨 이온 될 거고요. 자, 그리고요. 처음에는 000인데 000에서 어떻게 돼? 1로 이렇게 증가하죠. 수소이온의 수가 0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누구? 수산화이온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이온들이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실제로 반응한다. 실제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이 이온을 무슨 이온이라고 한다? 알자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자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의 반응식을 어떻게 나타내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해서 물이 만들어내는 이 반응식을 뭐라고 한다?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이온들이 있어. 얘네들이죠. 반응하지 않는 이온들.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반응하지 않는 이온.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알자이온이 반응을 할 때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전부 다 0이 된 이 지점이 무슨 점 된다? 중화점이 되겠죠. 중화점이 돼요. 이 중화점에서도 누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중화점에서도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온수 변화 알아봤습니다. 자,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 볼게요. 세 번째. 지시하게 색변하고 세 번째.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온도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이 반응할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혼합용액의 온도를 무슨 열이라고 했다?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열을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해. 이 중화열은 완전히 중화되면은요,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어떤 지점? 중화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탐구 자료창에 있는 내용들 잠깐 볼게요.
탐구 자료창에 금방 여기 나왔던 실험을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염산 HCl 그리고 NaOH 수산화 나트륨 있고요. 여기가 0 그리고 2, 4, 6, 8, 10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10 그리고 얘가 10 8, 6, 4, 2,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피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A, B, C, D, E 나와 있는데 A 지점이 온도가 나와 있는데 A 지점 여기는 온도 A 지점의 온도가 여기 B 지점의 온도가 여기 C 지점의 온도는 6이죠. 잠깐만 여기 말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10, 8, 6, 4, 2 그리고 여기 자, 실제로 반응한 게 얼마냐면 10하고 2 있을 때 2까지 반응을 하고요. 여기는 4만 반응할 거고 얘는 6 반응할 거고 얘는 4 반응할 거고 얘는 2 반응해. 반응하는 것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 그래프가 나오면은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 이렇게 찾고요. 이 지점이 무슨 점이다? 이때가 중화점이다라는 거 찾아요. 중화점이다라는 거 찾고요. 이때 얘네들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비가 1대1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얘가 1대1로 반응했으니까 얘가 2ml, 2ml 얘는 4, 8, 4 있으면 4까지만 12 있으면 2까지만 반응을 한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 염산은 다 반응할 거고 수산화 나트륨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염기성이죠. 액성은 그리고 요 구간은요 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 구간은 산성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중성이다. 그래서 용액의 액성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온도는 제일 높은 거고 참고로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을 때가 언제다? 중화점이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생활 속에서의 중화 반응 나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중화 반응. 그래서 3번 생활 속에 중화 반응 나와 있는데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이 뭐 있는지 염기가 뭐 있는지 이 두 개 다 있어야지만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야. 자, 첫 번째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레몬즙을 그래서 산과 염기가 둘 다 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위액 산성 물질이고 위액에 많이 분비될 때 제산제 염기성 물질이죠. 뭐 산성화된 토양에 뭐를 뿌린다? 석회가루를 뿌려준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소다를 넣는다. 입안에 음식물을 분해되어 생긴 산을 치약, 염기로 제거해준다.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 뻣뻣해진 머리카락을 식초, 그러니까 비누, 식초, 그리고 공장에서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산, 그리고 산화칼슘 이런 식으로 개미나 벌의 곤충의 독은 산성물질인데 얘네들을 제거시켜주기, 억제시켜 중화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치약이나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것들로 중화반응을 시켜주더라라는 거. 뭐 오른쪽에 그 밖에 중화반응 나와 있어요. 물놀이 시설의 물에 염소 소독을 할 경우 산성을 띠기 때문에 염기를 넣어준다. 하수 처리장의 악취 원인 황화수소 산을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으로 제거시켜주더라. 종이를 만들 때 종이에 포함된 산성물질을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여 종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뭐 밑에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 방지 같은 것들 나옵니다.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중화 반응의 예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중화 반응의 예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의 예들 나와 있죠. 그거 두 개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산과 연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 염, 중화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하더라. 그리고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중화점이다 라는 거 봤고요. 그리고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의 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